주명강 칼럼, 죽을 고비, 홍길동 작전 시 포로 잡은 이야기. 선생님은 1966년에서 1969년까지 목숨을 내걸고 월남전선을 누비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6살 때 6.25를 겪었지만 그것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몸소 겪었습니다. 월남에서 수많은 작전을 거듭하면서 수없이 적의 물품을 뺏어봤던 것이 생각납니다. 한 번은 40일 동안 밀림 속을 헤치고 돌아다녔지만 한 명의 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군에게서 200리나 떨어져 적진 깊숙이 들어갔는데 이것으로 인해 한국군 전체가 움직이는 홍길동 작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8명의 특공대원이 행동을 개시했을 때 그 속에 선생님도 끼어 있었습니다. 적과 교전하기 바로 전날 선생님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꿈을 잘 꾸지만 그때는 군대원들도 전부 선생님 꿈이라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작전 전날 밤 선생님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생각해보니 오늘 반드시 포로를 잡을 것 같아 옛날에 포로를 묶을 끈이 없어 당황했던 것이 생각나서 조명탄 속에 있는 낙하산 줄을 뜯어 선생님 뒷주머니에다 집어넣고는 곧 작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앞에 3명이 먼저 가고 나머지는 뒤따라가게 되었는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타다닥 하는 세찬 총성이 났습니다. 이 총성이 아군의 것이면 적이 죽었을 것이고 적군의 것이라면 아군이 죽었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밀림지대는 평지와 달리 사정거리가 되게 코앞일 정도로 가까우므로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곳입니다. 아군의 총성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적 진지까지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약 1시간 동안의 각계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리탄이 사방에서 투척되고 총소리는 콩 볶듯 난무하고 사방은 연기로 가득 차 마치 저승에로도 온 기분이고 총에 맞았는지 수류탄 파편에 맞았는지 모를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내 소대장이 사격 그만! 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 바짝 보이는 조그만 동굴 속에서 적군이 나와서는 점점 선생님이 있는 쪽으로 다가와서 전방 5m 거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총과 수류탄을 휴대하고 있었고 선생님은 한꺼번에 30에서 50명을 죽일 수 있는 특별한 총을 갖고 있었는데 적어도 그 총은 최소한 30m 거리에서 발사해야만 자기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쏴봤자 자기도 같이 죽게 되는 그런 총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판단할 찐데 선생님이 불리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또 동료를 부를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역시 사람은 재치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적은 선생님이 자기 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자꾸 오길래 엄격결에 따이렌 손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말은 공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놀라서 엄격결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갖고 있는 총의 구멍이 엄청나게 큰 것에 상당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작전 지역 안에서는 늠름하고 담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처했던 그 순간을 불만불평하거나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하면서 총구를 들이대었더니만 그 총구에 기가 죽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전쟁 중 제일 무서운 말이 바로 목 자른다는 것인데 선생님이 손을 목에 대면서 깨꾸라오 목 자른다 했더니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침에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줄이 얼른 생각나서
손을 뒤로 하라고 명령하고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손을 묶어 놓으니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발발거리고 날고 기던 베트콩도 일단 잡히니까 맥을 못 추는 것을 봤습니다. 다람쥐도 잡히니까 맥을 못 추더니만 그와 같은 꼴이었습니다. 사실상 사탄, 귀신, 마귀도 일단 잡아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쟁용에 죽은 적들의 시체를 보노라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것이 이렇게도 구정물을 일구고 돌아다녔나? 요것이 그렇게도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돌아다녔나? 정말 가련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를 안심시키며 먹을 것을 주었더니 잘 받아 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안 죽인다.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는지 쉽게 알아보려면 먹을 것을 주었을 때 먹느냐, 안 먹느냐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작전하더라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작전할 때마다 언제 죽을 것인가 하는 노파심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지만 선생님은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선생님이 그 사람을 소대장에게 데리고 갔더니만 이 자식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소대장이 뺨을 몇 대 때리길래 사실은 이 사람이 나를 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살게 되었으니 때리지 말고 또 큰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 같으니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제일 곤란한 문제가 포로 문제입니다. 대개 포로를 통해서 적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되고 또 정보를 알려준다고 해도 거의 허위로 자백하기 때문에 그 거짓 정보에 의해 아군이 입는 피해는 매우 큽니다. 선생님이 포로를 많이 못 잡았지만 4명은 잡았습니다. 선생님에게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하늘은 그 당시에도 선생님에게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포로를 통해 적진 속에 사단장이 와 있다는 자백으로 작전이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의 협조로 인하여 소총 980정이 묻혀있는 곳을 발견하여 고스란히 노획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진 속에서 활약으로 화랑 무궁 훈장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혼자는 다 못 받으니까 18명이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정과 내용이 홍길동 작전이라는 군대 영화로까지 촬영이 되었습니다.